밭에서 나는 소고기라 불리는 검정콩이 암과 치매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검정콩의 껍질인 안토시아닌은 황산화로 치매를 예방하고 항암 물질로 각종 암에 효과적인 음식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검정콩도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게 되면 오히려 우리 몸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검정콩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 3가지와 독이 되는 음식 3가지를 알게 되실 거예요. 검정콩의 껍질인 안토시아닌은 일반 콩보다 4배가 많이 들어있어 우리 몸의 항산화 작용으로 활성산소를 없애주고 암과 치매를 예방하는데요. 검정콩에는 단백질 성분이 40%, 소고기에는 25%, 검정콩의 단백질 함량이 더 많고요. 식물성 단백질로는 최고인데요. 우리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동물성 단백질의 필수 아미노산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음식으로 꼭 드셔야 합니다. 단백질만 생각하면 고기를 드시면 되는데 문제는 고기를 많이 드시면 심혈관 질환이 위험하고 소화가 잘 안 돼 식물성 단백질을 꼭 함께 드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들고 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단백질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중요한데요. 일반 콩에 비해 검정콩은 19배나 골밀도가 높아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눈 건강에도 좋고 유방암 등 각종 암 예방에도 효과적인데요. 하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건강을 망치기도 하는데요. 검정콩이 독이 되는 첫 번째는 우유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검정콩이 몸에 좋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최근 들어 우유에 검은콩을 넣어 갈아 드시거나 검은 콩가루를 우유에 타서 드시는 분이 많이 늘었는데요. 그러나 사실 검은콩과 우유는 서로 맞지 않는 최악의 궁합인데요. 검은콩에는 인이라는 성분이 있어 칼슘 다음으로 골밀도를 유지하며 에너지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중요한 성분인데요. 하지만 문제는 콩에 많이 있는 인 성분이 칼슘이 풍부한 우유와 함께 먹을 경우 덩어리를 만들어서 체내 흡수율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뼛속에 자리 잡고 있는 칼슘까지 배출시켜 골다공증을 유발하고 혈관에 달라붙어 각종 심혈관 질환을 일으켜 몸을 생각해서 먹었던 영양분들이 오히려 독으로 작용하는데요.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신장이 안 좋아져서 신부전증으로 나빠질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검은콩은 우유가 아닌 물이나 두유로 함께 갈아 드시고 시중에 판매하는 검은콩 두유는 먹어도 되나 궁금하시죠? 하지만 두유는 우유랑 다르게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 단점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제공하니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그럼 어떤 음식이 검은콩과 궁합이 좋을까요? 최고의 궁합 첫 번째는 달걀입니다. 검정콩과 달걀을 함께 드시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 흡수에 최고의 궁합인데요. 이 2가지 식품은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 보완적인 관계로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없는 단백질의 필수 아미노산을 달걀이 보충시켜주고 비타민 등을 공급해서 면역을 강화하고 성장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검정콩의 식물성 단백질도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소화를 촉진하고 포만감을 높여 체중 관리에 도움을 주는데요. 특히 혈당 조절과 항산화 작용을 통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검정콩과 계란을 함께 드시면 각각 제공하는 영양소를 균형 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최악의 궁합 2번째는 소고기와 함께 먹는 것인데요. 소고기는 적혈구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철분 성분이 있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빈혈 예방에 도움이 되는데요. 하지만 소고기와 검은콩을 같이 드시게 되면 이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데요. 검은콩에 많이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소고기의 철분 흡수를 막아버리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소화 흡수 과정에서 체내 철분을 소모하고 몸속의 철분 함량이 낮아지고
탁한 피가 생기게 되어 염증과 암을 유발합니다. 특히 헤모글로빈 수치를 뚝 떨어뜨리기 때문에 오히려 빈혈을 불러올 수 있는데요. 문제는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지면 기억력과 치매 등 뇌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분명 따로 먹으면 좋지만 함께 먹으면 치매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식이섬유가 철분과 결합해 우리 몸에 흡수되지 못하고 철분이 몸에 부족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소고기의 철분을 식이섬유에 뺏기지 않고 충분히 섭취하기 위해선 철분의 흡수를 돕는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검은 콩과 최고의 궁합 두 번째는 식초입니다. 콩은 불포화 지방과 비타민이 풍부한데요. 소화 흡수가 안 되는 단점이 있어 생으로 먹기보다는 식초를 같이 먹으면 위액의 분비를 촉진해서 단백질의 소화를 돕고 콩의 결점을 보완할 수 있는데요. 또 체내의 나쁜 균을 억제하며 간을 보호해서 지방간 등이 생기지 않게 도와주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검은 콩의 식이섬유가 소화가 잘 안 되는 성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은 콩을 드시기 전에 물에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수용성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검은 콩의 이점이 사라지는데요. 이때 물 대신 식초에 검은 콩을 담가 발효시키면 소화하기 어려운 검은 콩의 식이섬유를 분해해서 소화하기 쉽게 바꿔주고 해독시키는 데 큰 도움을 주는데요. 거기에 식초와 검은 콩을 함께 드시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독소가 몸 밖으로 효과적으로 배출됩니다. 검은 콩과 최악의 궁합 세 번째는 녹차 같은 탄닌이 가득한 차입니다. 카페인과 같은 효과를 가진 차는 피로를 풀어주고 집중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러나 탄닌이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철분 결핍성 빈혈을 겪고 있는 분들은 철분 섭취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녹차와 같은 탄닌이 가득한 차는 식사 시간과 분리하고 철분 흡수를 도와주는 비타민C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은 콩과 최고의 궁합 세 번째는 해조류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콩의 사포닌 성분은 삶을 때 거품이 올라오는 것이 사포닌인데요. 산삼과 인삼에도 많이 들어있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노화를 늦추고 면역력을 높여주어 암세포가 못 자라게 해서 암에 걸리지 않게 하는 좋은 성분입니다. 그런데 사포닌이 요오드를 몸 밖으로 배출한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우리 몸에 요오드가 부족해지면 피로를 느끼고 기억력이 저하되거나 탈모가 생기고 무엇보다 갑상선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때 요오드가 풍부한 해조류와 함께 섭취하면 서로의 영양 균형을 맞춰 건강한 식단이 될 수 있는데요. 미국 식품의약국에서는 콩 단백질은 혈액 속 총 콜레스테롤 수치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크게 낮춰 급성 심근경색 등의 가능성을 크게 낮춰주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는데, 그리고 하루 평균 콩 단백질 25g을 섭취하면 심장 순환계 질환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문구를 두유나 두부와 같은 제품에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콩이 비타민과 미네랄 성분을 안정되게 갖추고 있고 생리 활성 물질인 이소플라본을 섭취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자연 공급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단백질을 얼마나 드시는 게 좋을까요? 하루에 몸무게 1kg당 1g 단백질을 챙겨 드시는 게 좋은데요. 콩 한 컵에는 15g의 식물성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어 계란이나 생선과 함께 잘 챙겨 드시면 노년에 늘어지는 근육과 건강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콩에는 삶지 않고 생으로 먹으면 설사를 하는데, 이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인 트립신 작용을 억제하는 성분인 트립신 저해제가 날콩 속에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다른 음식물을 소화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그래도 소화가 안 된 경우 찌꺼기가 남아있으면
독소로 작용할 수 있어서 트립신 저해제는 물로 끓이거나 압력솥을 사용하면 거의 사라지는데요. 그런데 물에 오래 담가두면 안토시아닌 같은 황산화 성분이 수용성이어서 영양소들이 모두 빠져나가기 때문에 압력솥으로 익히는 게 좋은데요. 콩을 먹을 만큼 체에 받쳐서 흐르는 물에 잘 씻어준 다음에 물하고 콩하고 1대1로 잡고 압력 밥솥에 쾌속 모드로 삶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콩을 푹 삶아서 간식으로 드시거나 밥에 넣어 드시고요. 삶은 콩을 드셔도 소화가 안 되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때는 소화가 잘 되고 영양소 흡수가 높은 식초에 발효시킨 콩을 드시면 됩니다. 요즘 몸에 좋은 검정콩, 흑미, 검정깨, 귀리 등 잡곡을 선식으로 해서 많이 드시는데요. 뇌 건강 개선, 노화 예방 효능이 있는데 평소에 우유나 두유를 드시면 살살 배가 아프고 소화를 시키지 못하는 분들은 선식을 우유나 두유에 타서 드시면 소화장애와 염증 등 부작용이 심하니까 물에 타서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선식을 고를 때 알러지를 유발하는 콩과 글루텐이 많이 함유된 보리, 현미 등이 들어있는 것을 피하고 표고버섯, 바나나, 고구마 분말이 함유가 되어 있는 선식을 물에 타서 드시면 뇌 건강 개선, 노화를 예방하고 장에 좋고 든든한 한 끼가 됩니다. 검정콩의 보관 방법은 건강에 좋은 검은콩을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대량으로 구매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검은콩은 하나라도 본래 먹거나 상한 콩이 있다면 주변에 다른 콩까지 썩게 만들어서 식중독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당량을 구매하시는 것이 좋고요. 만약 대량 구매하셨다면 풍미를 유지하고 산화를 줄이기 위해 공기와의 접촉을 제한하는 것이 좋은데요. 세척한 플라스틱 병을 잘 말려서 콩을 넣어주고 통풍이 잘 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면 벌레가 생기지 않고 3개월 정도 보관이 가능합니다. 불려놓은 콩은 보관해야 한다면 물기나 수분을 제거해주고 냉동실에 넣으시면 필요할 때마다 꺼내 사용하시면 되고요. 콩 알러지 있는 분들은 검정콩 드시는 걸 피하셔야 하는데요. 잘 익은 콩을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고 콩뿐만 아니라 두부, 된장 같은 콩으로 만든 음식을 먹어도 속이 불편하고 가스가 찬다면 콩 알러지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검은 콩이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 해도 콩 알러지인 경우에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몸에 좋은 검은 콩 맛있게 드시고 아프지 마시고 건강해지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